네, 이어서 문일주 제주대 태풍연구센터장 연결해서 제11호 태풍 흰남노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저희가 기자 리포트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태풍의 위치가 좀 계속 변하고 있어서요. 현재 상황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그 태풍의 위치는 어디쯤이고 한반도로는 언제쯤 이제 북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신지요? 예, 태풍은 현재 타이완 타이베이 남동쪽 약 500km 부근에 해상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9월 5일 월요일 오후부터 6일 화요일 오후까지 이제 직접 영향권에 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태풍이 도달되기 전부터 전국에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돼요. 4일 일요일 밤부터 지역에 따라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태풍이 올라오게 되면은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곳, 즉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곳은 어디로 보시고 계신지요? 그렇죠. 태풍이 도달되는 남해안 지역이 가장 큰 피해가 있을 수 있지만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태풍이 도달되기 전부터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는 중부지방 그리고 서울 경기권도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상 이제 전국이 이 태풍의 영향권에 든다고 할 수 있을 텐데 태풍의 경로가 조금씩 좀 변하고 있고요. 워낙 이제 이 강한 위력을 가진 태풍인 만큼 조그만 그 변수에도 이 경로나 상태가 조금씩 이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그 월요일과 화요일이 우리나라가 이제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 것이라고 예상하셨는데 경로라든가 아니면 태풍 상황이 지금 예상과 달리 좀 바뀔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아직도 뭐 경로는 유동적이지만 대부분의 수치 모델이 그 흰남노가 대한해역과 남해안 사이를 통과하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아주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그 태풍의 경로뿐만이 아니고 이 태풍의 위력이 이제 관심인데요. 기상청은 한 번도 예상하지 못한 그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위력입니까? 지금 현재 기상청에서는 초속 54m 정도의 바람이 불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이 초속 54m는 시속으로는 200km에 가깝습니다. 네. 이 정도 바람은 달리던 열차를 탈선시킬 수 있고요. 철탑을 넘어뜨리거나 심한 경우에는 건물도 붕괴시킬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위력입니다. 네, 이게 태풍의 이 위력을 이제 단계로 표시했을 때 이제 강한 태풍 정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차가 탈선할 정도면 과거에 국내에 가장 큰 피해를 줬었던 태풍 매미 같은 경우에도 순간 최대 풍속이 이 초당 한 60m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번 태풍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더 이 위력이 강할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뭐 기상청에서는 지금 매미와 사라를 뛰어넘는 뭐 위력으로 좀 보고 있고요. 네. 이렇게 이제 강한 태풍이 올 경우에 태풍의 피해는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물 피해와 나머지는 바람 피해인데요. 이렇게 사라와 매미 같은 경우에는 바람 피해가 상당히 컸던 태풍으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고요. 2002년 루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 피해인데요. 이번에는 이런 그 물 피해와 바람 피해를 모두 유발할 수 있는 아주 뭐 위험한 태풍으로 좀 분류를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태풍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화면에도 비춰졌습니다만 태풍의 이 위력을 이렇게 단계별로 저희가 이제 분류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태풍이 매우 강한 상태에서 초강력 상태를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반도로 이제 올라올 때쯤이면은 그 위력이 어느 정도로 변해 있을까도 좀 궁금한데 통상 태풍이 좀 올라오면서 좀 약화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태풍은 그 위력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올라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보통 그 오키나와를 지나면서 일반적인 태풍은 수온이 이제 낮아진 동중국해를 지나면서 태풍이 이제 급격하게 약해지는 게 보통 태풍입니다. 그런데 이번 태풍 같은 경우에는 이 그 동중국해 수온이 지금 거의 평년보다 2도 정도 높은 그런 해역을 지나기 때문에 태풍이 지금보다 강도를 더 높여서 더 강하게 발달해서 한반도로 상용할 그런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네. 보통 이제 태풍의 이동 경로를 보면은 이 북쪽으로 이제 쭉 올라오는 것이 이제 보통인 것 같은데요.
이번 태풍을 보면은 이 서쪽으로 이동하다가 남쪽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방향을 틀어서 북쪽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우 특이한 경로를 보이겠는데 원인이 뭐라고 이제 분석할 수 있을까요? 그 특이한 기압 패턴 때문인데요. 네. 그 흰남노는 발생 후에 북태평양 고기압의 벽에 가로막혀 북쪽으로 가지 못하고 남서쪽으로 이동을 했고요. 이제는 90도로 꺾어서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지금 한반도를 향해서 북상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경로는 매우 아주 특이한 경우입니다. 네, 매우 특이한 경우라고 하셨는데 또 하나 특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강한 태풍치고는 상당히 이제 위도상으로 위쪽에서 태풍이 발생했다고 하던데요. 이것도 이 해수면 온도가 좀 영향을 줬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요? 태풍이 발생한 위도가 북위 한 27도 근처가 되는데요. 네, 사실 이 정도 위도면은 태풍이 더 이상 발달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27도에서 보통 태풍은 이제 북쪽으로 향하는 북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보다 낮은 수온위를 지나면서 태풍은 이렇게 약해지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데요. 이번 태풍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태풍과는 달리 북서 태평양에서 가장 수온이 높은 대만 앞바다 쪽 그쪽 북서 방향 남서 방향으로 이동을 하면서 지금 세력을 크게 키워서 에너지를 딱 장전을 하고 다시 북쪽으로 올라오는 아주 특이한 경로를 가진 태풍입니다. 예. 네, 일단 그 월요일과 화요일 남부지방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비롯해서 이 대부분의 이제 전국이 이 영향권에 들 텐데요. 강한 이 바람과 폭우 그리고 해일 등 모두 철저히 대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점에 특히 중점을 둬서 저희가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될까요? 예, 이번 태풍의 특징 중 하나는 태풍의 전면부에 위치한 정체전선에 많은 수증기를 태풍이 공급을 해서 태풍이 도달되기 전부터 우리나라에 많은 비를 뿌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태풍의 전면부 나선형 강우대가 위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서울, 경기 및 중부지방에서는 얼마 전 큰 피해를 입힌 그 폭우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또다시 이런 큰 물피해가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화요일쯤 이 태풍이 이제 상륙을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머물지도 이제 관심입니다. 얼만큼 머물 것으로 예상하고 계신지요? 이번 태풍이 우리나라 근처로 오게 되면 상층의 제트기를 타고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동할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태풍이 지나가는 시간은 길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강력한 바람, 그 다음에 태풍 오기 전부터 누적된 강수 때문에 태풍이 지나갈 때 또다시 이제 비가 오게 되면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통과하는 시간은 짧지만 아주 그 피해는 클 수 있다고 봅니다. 네, 통과하는 시간은 짧지만 피해는 클 것이다. 이렇게 이 역대 기록을 보면은 사하라나 매미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이번 올라오고 있는 이 태풍도 그렇고 이 가을 태풍의 피해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이번 태풍이 지나가고 나서도 이 추가적인 그 가을 태풍이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게 예측하고 계신지요? 예,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태풍이 가장 많이 이제 올라오는 달이 바로 8월 달인데요. 그 다음으로 이제 9월 달이 높습니다. 그래서 9월, 10월이 특히 최근에 특히 이제 9월, 10월 태풍을 이제 가을 태풍이라고 하는데요. 가을 태풍의 수가 지금 특히 우리나라로 향하는 가을 태풍 수가 점점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에는 10월까지도 태풍이 우리나라까지 이게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이번 태풍이 지나더라도 또 다른 태풍이 또 올 수 있으니까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대로 일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이 태풍 상황 모두 주시하시고 철저히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문일주 제주대 태풍연구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